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국제 투자는 물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탐구인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김앤배 공동 설립자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 지식재산권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뭐를 create를 했다든지 발명을 했다든지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든지 그걸 판매하든지 그런 아이디어와 컨셉트를 하나의 지식이라고 해서 그 지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되겠죠. 예,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흔히 특허권이 많이 네. 익숙하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해외에서의 특허 소송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시면 이상할 정도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되겠죠. 예.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통하여 사실 우리 많은 한국 분들과 또 외국 분들이 한국이 대강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게 됐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경악을 만들어준 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외 특허 분쟁 시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특허에 관한 그 클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특허, 저희 특허든지 저희들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를 했을 적에 또 어떤 클레임에서 저희들이 그 침해를 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지 분쟁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그렇죠. 해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렸어요. 뭐 대기업의 경우는 워낙 경험도 많고 또 인력이 많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는데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특허 소송 자체가 상당히 비싼 소송이에요.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단위가 뭐 몇십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을 쓸 수 있는 해마다 전체 케이스가 아니고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은 일단 특허 소송에서 합의를 해서 끝나든지 라이선스를 받아서 끝나든지에 대한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겠고 예. 이게 만약에 그쪽 편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굉장히 불가피하게 말려들어서 계속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과감한 생각으로서 이것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빨리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특허 소송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과 한국의 이 하시는 비즈니스 스타일이 미국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각 나라의 법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현명하게 그 레버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진행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진출을 하려면 그 시장에 맞는 적절한 법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서 진출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IT 기업들은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아예 그 분쟁 있는 회사를 사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뭐 실제로 뭐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싸움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기억에 남는 판례 있습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내에서는 판례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소송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그 민사소송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적에 그 물건 만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특허, 즉 그 패턴트에 대한 거를 침해를 했다 해서 소송 들어온 것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를 보면 거의 90% 이상의 모든 특허 소송도 그렇고 침해 소송은 합의와 라이선스를 서로 취득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 됩니다. 예. 지난 2013년에 글로벌 기업 시티은행과 국내 중소기업의 소송, 일명 키코 소송 변호를 맡았는데 1심 기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다시 소송 재개를 이끌어내셨어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건가요? 예,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투자 상품인데 미국 시리은행 이 말하는 시티뱅크 코리아가 이거는 파생 상품, 투자 상품이 아니고 이거는 보험이다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것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심텍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는 미국에서 본사를 상대로 이거를 소송을 제시했죠. 시티뱅크를 소송으로. 2013년에 시작한 것이 2015년 초에 1심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예. 1심에서 기각당한 것을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그 항소를 함으로써 항소해서 다시 1심으로 기각을 무효시키고 다시 재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소송만 주로 이렇게 많이 맡게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것이 뭐 소송이란 것이 다 힘든 소송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소송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클라이언트가 당한 그 상황이 올바른 상황이고 또 그것이 페어한 것이냐에 따라서 변호사는 자기 최선을 노력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코 소송을 보듯이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좁다, 우리는 해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창업 장려하고 뭐 기업을 뭐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정치에 가입되신 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보다 또 작년보다는 지금 이번 해가 훨씬 더 좋은데 아마 아직도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리서치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 또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많이 배워놓으면은 일단 그 나라를 가서는 좀 더 쉬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계획은 둘째치고 이제 사무실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로펌이 김앤장 외에서는 큰 로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 김앤배가 제가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은 대형 로펌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 몇천 명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형 로펌과 진짜 어깨를 맞이하면서 붙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한국의 기상에 걸린 로펌 하나를 외국에서 설립하는 것이 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지금 마음처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뭐랄까요 컨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법무법인 김앤배 공동설립자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